크론병 장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크론병을 장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크론병도 장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에코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바뀐 것이 있는데요. 바로 크론병의 진단의 도구로 MRI와 초음파, 내시경을 지정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이고요. 18개국에 약 43명의 크론병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소화기내과 의사, 소아소화기영양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병리과 의사, 외과 의사 등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환자와 보호자 그룹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2025년도 에코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그 이유는 에코뿐만이 아니라 에스가, ESP, 그리고 아이부스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서 크론병의 진단의 도구로 MRI와 장 초음파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크론병은 영상학적으로 보이는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음파에서든 CT에서든 MRI에서든 그러한 소견이 보인다면 크론병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굉장히 명확하다면 진단까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징적인 소견들에는요, 우선 첫 번째로 띄엄띄엄 염증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쭈루루룩 염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증이 있다가 또 정상적인 장이 보였다가 또 염증이 생기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이것은 크론병의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에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장벽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벽만 두꺼워지는 경우, 비대칭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도 크론병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장에 염증이 있으면서 장 감막에 염증 반응으로 지방이 좀 더 잘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도 크론병의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적인 소견들이 초음파든 CT든 MRI에서 보인다면 크론병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정도나 아니면 특징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사실은 영상만으로도 크론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내시경 검사를 하더라도 내시경 검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 내시경을 하더라도 위와 12지장에 가까운 쪽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하더라도 대장과 소장의 끝쪽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럼 나머지 소장의 부분, 그리고 12지장 이런 부분들은 모두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초음파, CT, MRI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CT, MRI의 장단점과 한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벽입니다. CT나 MRI에서는 장벽이 거의 대부분 선 한 개로 보이게 됩니다. 염증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그 층까지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 한 개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이러한 CT, MRI를 확대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약 5배에서 거의 10배까지도 확대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장벽의 층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염증들을 찾아내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는 장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움직이는 장기인데 그런 것들을 CT나 MRI처럼 사진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는 것은 수축되었을 때는 장이 짜부라져 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성인들은 이제 검사를 할 때에 CT나 MR 전에 액체를 마시고 검사를 시행하십니다. 장을 좀 부풀려서 장벽을 좀 더 잘 보기 위함인데요. 그렇게 액체를 마시더라도 장의 길이가 약 7에서 8m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장들이 균일하게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축이 되어서 이렇게 짜부라져 있는 장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평가가 된다는 것은 염증이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론병의 경우에는 염증이 띄엄띄엄 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띄엄띄엄 있는 염증의 범위가 매우 짧다면 그렇게 숨겨져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에서는 만약에 초음파를 보는 사람이 장을 쭉 따라가면서 꼼꼼하게 잘 본다면 그러한 띄엄띄엄 있는 염증들을 오히려 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장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입니다. 염증이 있는 부분에 장의 운동성이 더 증가했느냐 아니면 감소해서 거의 운동성이 없느냐 이런 것들도 염증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혈류평가입니다. CT나 MRI에서는 혈류평가를 위해서 조영제 주입이 필수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조영제를 주입을 하더라도 조영제의 주입 자체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게 되는데 조영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사진이 찍혀야 정확하게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혈류의 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이 너무 빨리 찍히거나 좀 늦게 찍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도플러라는 혈류 측정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류 평가가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장 초음파가 CT나 MRI보다 더 장을 보는데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장 초음파가 만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 초음파의 경우에는 장을 쭉 따라가면서 잘 봐야만 의미가 있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자의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 초음파의 치명적인 문제는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 초음파만 보면 안 되고 CT 또는 MRI 검사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을 다 했을 때에도 각각의 장점과 한계점을 알고 그 소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초음파, CT, MRI 검사는 한 묶음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시경은 아예 다른 검사입니다. 내시경에서 보는 부분은 장의 가장 안쪽 면인 점막입니다. 점막에서 보이는 그러한 미세한 이상 소견들은 초음파나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영상 검사와 내시경 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검사를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정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검사의 결과를 덮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검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 등을 조합을 해서 결국에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리 소견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결핵이나 아니면 암이나 다른 염증 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리에서도 크론병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병리에서도 특징적인 크론병의 소견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병리에서까지도 그런 크론병의 특징적인 소견이 보인다면 당연히 크론병이 맞겠지요. 하지만 병리에서 비특이적인 염증 소견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론병이 아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까지 크론병 진단에 관련된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다양한 검사가 있어서 받아들이시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민을 하고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의료진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